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후보들마다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입장에서 차기 정권에 반영돼야 할 공약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후보들마다 속속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전국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우선 뭐 아시다시피 사전에 계획된 정치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전북연구원 입장에서는 대선 공약에 우리 전북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제 큰 책무 중에 하나이고, 네. 그래서 또 갑작스럽게 대두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사실 연초부터 뭐 관련해서 좀 가동시켜 오고 있고요. 뭐 이게 짧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책의 준비하는 과정 또 검증 과정 막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발굴해서 이제 올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러면 이제 전북연구원의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북도청과 전북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교류를 하나요? 어떤 과정을 좀 거치나요? 우선 큰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도와 전북연구원이 관련 추진단을 구성을 합니다. 추진단. 네. 우리 지난번에 공식적으로는 전북 메가비전 네. 발굴 추진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해 12월 초에 가동을 시켰고요. 뭐 거기에 이제 각 분과 한 9개 분과 정도 한 100여 명 정도의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키워드들을 좀 발굴해 내면 그걸 옷을 입히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저희 전북연구원의 이제 관련 박사들이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몇 번의 이제 조정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전북도의 대선 공약.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모든 정당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당에서 이 저희 공약을 채택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각 정당에서 이제 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각 정당과도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호남권 공약 발표회가 열렸는데 네. 어떤 자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기자협회 네. 우리 전북, 전남, 광주 3개 광역시도의 기자협회가 주최를 하였고요. 주관은 이제 각 시도의 연구원이 이제 자리 주관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각 시도가 이 공약 발굴을 해도 이걸 대선 공약에 정당의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호남이라는 어떤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좀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반영률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좀 마련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3개 시도가 그 경계를 넘어서 연계하고 연대해야 될 공약들이 있습니다. 뭐 한 몇 가지 좀 되는데요. 막 그런 것들을 공동 발굴한 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전북연구원 중추 역할을 또 했나 보네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 이 또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예. 그 전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예. 서해안 철도망 예. 그리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 그다음에 전주 김천 철도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있는데 예. 좀 어떻게 좀 진행이 좀 잘 될까요? 우선 현재 각 정당의 뭐 대선 공약으로는 반영이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네.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그 서해안 철도의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 해안 철도의 연결이라는 그런 명분, 정책적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그 미연결 구간이 있습니다. 군산에서 목포까지.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면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해서 U자형 해안철도망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 이것은 사실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23년 12월부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걸 이제 대선 공약이 좀 반영시켜서 에타 면제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좀 실현해 내자. 조기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조기 진행하자. 뭐 그 전주 김천 철도도 굉장히 큰 지역 이슈가 되고 있어요. 경남과 이게 그 경북과 연결을 위해서. 그 이제 올림픽 네. 우리 지금 또 대구 경북권하고도 같이 연계하도록 돼 있지 육상 않습니까? 종목을 대구와 예.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기 구축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해서 좀 반영시켰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저희 지역에서는 좀 큰 이슈인데 예. 네, 좀 어떻게 좀 가장 필요한 고속도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3개 시도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고흥, 광주, 전주, 세종을 네. 잇는 우리가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다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그 고속도로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한 10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남북 3축이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고흥에서부터 광주를 거쳐서 전주를 거쳐서 세종까지 연결하는 네. 새로운 고속도로를 지금 하나 신설하는 그런 공약.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주 대구간 고속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막 이런 것들이 이번 공약에 반영돼 있고 또 사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해놓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SOC 사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대선 공약에도 많은 현안이 있었지만은 이제 SOC 사업을 가장 그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우리 징기스칸이 한 말이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놓는 자 흥한다. 특히 요즘 시대 이 도시와 도시 간의 지금 연결일이거든요. 그럴 것을 통해서 도시 간의 경계 허물고 그렇게 되면은 통근이랄지 통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광역화되어지잖아요. 하나의 생활권으로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그 대광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만 해당이 돼서 그 동안에 우리 전주 전북권은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왔었는데 최근에 또 이 대광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잘 또 통과가 돼서 이제 전주도 거기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광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지역도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 도제. 이렇게 그 법을 개정을 했죠.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예, 네. 예. 그 호남권 광역 사업에 SOC 또는 광역 사업에서 미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사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99년입니다. 네. 지난 2020년까지 21년을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이 618건에 280조. 618건에 618건에 280조. 280조. 네. 그다음에 영남권이 175건에 65조. 네. 그런데 비해서 호남권은 겨우 104건에 36조. 어허.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예비 타당성 평가라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흔히 BC라고 BC라고 하죠. 거기에서 인구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방 특히 호남권 인구 계속 작고 하다 보니까 BC가 나오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거 우리가 산업 발전의 시대에는
막 이런 문제가 중요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 소멸 방지 막 이런 것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BC 제도 예비 타당성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SOC를 만들어 달라 하면 BC가 안 나오니까 안 만들어 준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인구가 없다. 그렇죠. 왜 없냐? 그러면 SOC가 없다. 예. 도돌이표가 항상 그렇죠. 역순환 반복되는 예, 거니까 예, 역순환에. 예. 그래서 예타 조사를 아예 면제해 달라. 예.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폐지 자체는 좀 뭐 여러 가지 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수도권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방 이 BC 제도에 좀 손질이 필요하다. 막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면서 좀 진행이 잘 됐던 사례거든요. 이걸 좀 접목시켜서 이제 지역 SOE 사업을 좀 진행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 저희가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새만금을 테스트베드 단지로 좀 활용을 하면서 지역 산업 구조를 좀 재편, 개편을 해보자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좀 이게 맞물려 있는 내용들인가요? 그렇죠. 일단 사실 우리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은 우선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전체 모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서 일거에 할 수가 없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동안 있던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규제를 풀려면은 아무 사전에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규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새만금이라는 그 규제를 풀기에 용이한 지역이 있고 전북은 또 특별자치도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북은 거기에서 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전북의 새만금 지역만큼은 이런 문제를 좀 풀어서 테스트 배도를 해보자. 그런 좋은 전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 첨단 전략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우리 전북을 좀 활용해 달라. 그런 좀 전략입니다. 새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자면 큰 틀에서 지금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전력, 그리고 물류,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테스트베드, 네, 실종화 단지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구성이 좀 잘 될까요? 우선 요즘 뭐 새로운 또 무역 장벽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 무역 장벽이라는 것이 재생에너지 비율. 그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산단을 지금 새만금에 만들겠다.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조성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 그래서 이미 그 여러 가지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랄지 또 에너지 융합 산업 클러스터랄지 또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새만금에 지금 조성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일종의 그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만금을 그렇게 하고 대신 또 하나 기업이 들어오려면은 물류가 좀 원활해야 됩니다.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좀 항만, 공항, 또 철도까지 이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축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지면은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자료 보니까는 군산 항이 이미 평택에 이어서 통관 물류가 2등으로 올랐더라고요. 2등이 아니고요. 1위입니다. 지금 그 1위인가요? 저 카페리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물류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항로가 인천이 한 10개 항로 정도, 평택이 6개 항로, 군산이 1개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물동량의 인천과 군산이 동일합니다. 평택은 이미 우리 군산 새만금보다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군산으로 들어왔던 것이 지금 다시 인천공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새만금 공항을 물류 좀 특화 공항으로 먼저 좀 우리가 특화시키자. 그런 것을 통해 물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객은 움직이지 않았어도 함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꼭 굳이 인접인 청주공항, 무안공항과 같이 여객으로 우리가 경쟁을 하지 말고 우리 새만금에는 좀 물류공항 중심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객 수요도 늘게 돼 있다. 좀 그 순서를 좀 바꾸자. 막 그런 좀 전략입니다. 이미 새만금항의 이제 물류로서 역할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그 새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 없이 예.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 그 전북 지역의 현안이나 전국의 현안들이 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대통령실 내에 뭐 과거 같으면 정책기획비서관실 네. 또는 국정상황실 막 이런 데에서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공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국정과제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제 그 이 국가의 국정과제로서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뭐 이런 것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중요한 좀 과정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도지사, 시장 군수들과 함께 원장님도 함께 좀 힘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 지역 연구원 저희 전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싱크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제적인 의제 발굴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전북도청의 용역을 맡는 이제 받아온 기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비판이 뭐 자주 또 듣고 있고요. 네. 또 특히 뭐 과거에 좀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 좀 선도하는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네. 우리 또 김관영 지사님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는 또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굉장히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잘 정리했고요. 이제 지금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막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좀 우리 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은 그런 좀 선기능, 선도 기능이 좀 강화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항상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이었습니다.